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경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자는 물론 가게마저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슈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가 점차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체율까지 높아진다고 하니 얼마나 연체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0.11%포인트가 낮아진 수준인데요. 하지만 전월과 비교했을 땐 0.04%포인트가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네, 물론 6월과 비교하면 다소 높아지기는 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낮아진 건데요. 이 정도면 양호한 거라고 볼 수 없을까요? 물론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만 보자면 상황이 달라진 건데요. 이 은행권 대출 가운데 자영업자들로 이뤄진 개인사업자, 그러니까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0.36%였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0.03%포인트가 올랐고 6월과 비교해도 0.04%포인트가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네,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연체율이 지난해와 올해 모두 소폭 상승을 한 건데요. 그만큼 사정이 좋지 않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연체율뿐만 아니라 규모 역시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개인사업자의 대출은 425조 9천억으로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12조 6천억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계대출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가계대출 규모는 자영업자보단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규모는 1,467조 1천억 원입니다. 거기에 연체율은 전월에 비해 0.02%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신용대출과 같은 기타 가계대출 연체율은 0.49%로 6월에 비해 0.04%포인트가 증가하며 평균 연체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자영업자와 가계대출 모두 연체율과 규모가 증가했다는 건 개인의 경제 상황에도 영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빚이 증가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자영업 대출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의 대출은 도소매업이나 숙박, 음식점 같은 작은 규모의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소비는 위축됐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자영업자끼리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생계형 대출이 시설을 꾸리는 목적의 대출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여기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며 자영업자에게 타격을 준 것이죠. 실제로 한국은행의 산업별 대출금 자료를 보면 2분기 숙박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대출은 1년 전보다 12% 증가하며 2009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경기가 악화되니 오히려 대출이 더 늘어난다니 그야말로 악순환인 건데요. 게다가 지금이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마저 높아진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 규모를 조사했던 7월만 하더라도 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 금리는 전월보다 0.09%포인트 내린 3.4%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금리는 바닥이라는 관측이 많아서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줄어드니 어쩔 수 없이 대출을 갚을 수 없고 경기가 나빠지니 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권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자가 되거나 상환 자체를 하지 못하는 가능성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빚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뜻인데요. 문제는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 때문일까요? 실제 다중채무자도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용경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422만 7,727명이었는데요. 2014년 말에는 다중채무자가 351만 1,431명이었으니 5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20.4%가 상승한 셈입니다. 더욱이 다중채무자의 채무 잔액도 508조 9,157억 원으로 2014년 말보다 47.8%가 상승한 추이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다중채무자의 규모는 부채의 위험도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자료인데요. 이 같은 다중채무자가 많다는 건 금융권의 시한폭탄도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연체, 부실이 높아지면 그만큼 하나의 금융기관이 아닌
다수의 금융기관에 연쇄적으로 여파를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자영업자, 가게는 물론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경기가 하루빨리 좋아져야 할 텐데 말이죠.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디폴트입니다. 디폴트란 공사채나 은행 융자와 같은 빚을 더 이상 갚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간단히 말해 채무 불이행 상태를 얘기합니다. 국가의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이 같은 디폴트는 민간 기업에도 해당되지만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도 쓰입니다. 하지만 기업과 국가 간의 디폴트 원인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민간 기업은 매출이 부진하거나 도산 등이 주요 원인이 되지만 국가의 경우엔 이보다 혁명, 전쟁, 내란, 외화의 고갈 등이 디폴트로 향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국가와 관련된 디폴트 리스크는 다른 나라에 주는 영향도 막대하기 때문에 아예 한 국가의 디폴트 리스크를 컨트리 리스크로 명명해서 부른다고 합니다. 네, 개인이나 국가나 빚을 갚지 못하면 빚을 진 당사자는 물론이고 돈을 빌려준 상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죠. 이 때문에 경제 전반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경우 10년 가까이 디폴트의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유럽연합의 경제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의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여파는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까지 미칠 수 있죠. 정부나 이웃국가가 채무기업이나 채무국가의 디폴트를 막기 위해 막대한 재정 투입까지도 불사르는 것이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디폴트를 막는 데에도 재정의 한계는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입했는데도 빚이 끊임없이 쌓인다면 결국에는 연쇄적으로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현재 우리나라의 대출 상황도 위험합니다. 더욱이 디폴트 위기에까지 봉착하게 된다면 이를 막기 위해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는데요. 그 전에 정부와 민간은 함께 자영업자와 가게의 연체 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해서 위기를 막는 지혜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경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